자, 현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호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청년 서민용 공공주택을 3.5만 호를 공급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국유재산 종합계획 심의를 의결했다라는 건데, 이 국유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땅이죠, 땅. 국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리인데, 이 국유지에다가 지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심의 의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딱 보자마자 제가 어떤 느낌을 들었나 보면은 이겁니다. 아, 공급이 진짜 쉽지 않은가 보다. 진짜 공급 안 되긴 안 되나 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자료이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총평입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행복 지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느끼지만 우리 그 공무원분들은 진짜 보고서를 잘 씁니다. 왜냐면은 국유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한번 볼게요. 자, 2035년까지 계획된 청년 임대 등 공공주택 2만 호를 조기에 공급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같은 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치 딱 이걸 들으면 잠깐만, 뭐야, 2만 호가 조기 공급된다고? 이거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존에 발표한 거를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재방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빨리 할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35년까지 계획이 돼 있던 거를 빨리 할 수 있었다면 1번, 기존에는 일부러 느리게 한 것이다. 2번, 빨리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뭡니까? 1번일까요? 아니, 원래 빨리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부러 느리게 했었던 거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리가 없죠? 자, 그럼 아마 2번일 확률이 높겠죠. 빨리 하고 싶었겠죠. 지난 정부도, 지지난 정부도 빨리 하려고 했겠죠. 근데 잘 안 됐겠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었던 건데 조기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져서 조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용산 유수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해서 옛날에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용산역이라고 있어요. 용산역에 가까이에 용산 유수지라고, 유수지가 뭐냐면 비가 오거나 하면 갑자기 뭐 하수로 막 물이 막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 하수를 막 넘치게 하고, 그러면 어디 저지대는 막 침수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물을 좀 가둬두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저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시 안에 있는 저수지가 용산 유수지라고, 용산에도 있는데, 이게 저수지 개념이니까 지하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그 유수지를 보존은 해야 되는데 그 위를 뭔가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덮개를 다 덮었습니다. 덮개를 싹 다 덮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다가 이제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어가지고 오피스텔도 짓고 해서 여기 사진처럼, 요 사진처럼 건물을 하나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분양주택을 333호를 공급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또 168호 정도를 공급해가지고 청년들이 거주도 하면서 여기서 뭐 창업도 하고, 왠지 전자상가, 용산 전자상가니까 뭔가 그 벤처랑 이런 거랑 좀 엮을 수도 있잖아요. IT랑.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하면서 일도 하면 좋지 않겠니? 라는 개념으로 용산 유수지 개발 계획이 원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용산 유수지가 개발이 되면 집이 300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공공분양주택이니까 좀 작은 평수로 청년들 위주로 공급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게 빨리 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감사원에서 2023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산구에다가 감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그 용산 유수지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지대 침수되지 말라고 지금 저수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가 지금 건물 짓고 하면은 유수지 면적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감사원이 야 이거 비 많이 오면 야 침수될 것 같다. 면적 잘못 계산한 것 같으니까 재산정해라 라고 해가지고 용산구에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제가 찾은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게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됐으면 좀 됐다고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용산구가 재검토하고 있었던 거라서 이게 지금 공급이 제가 봤을 땐 23년 12월에 이렇게 재산정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미 검토가 끝났는지 뭐 모르겠지만 검토하고 다시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착공하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게 용산 구민들이 막 그 민원을 넣은 거예요. 아니 이거 해가지고 괜히 여기 침수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감사원에 막 민원 넣고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하는 거를 제가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급 속도가 높아지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자, 거기다 이제 종로청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로에 복합청사를 짓는 건데 이미 여기 딱 땅을 밀어가지고 펜스도 다 쳐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복합 개발을 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광화문 광장 있죠. 여기 세종대왕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 동상 있는 여기 광화문 광장 옆에 종로 청사 여기 옛날 구청사를 이제 밀어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못 하고 있고 이제 시공사 찾아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시공사 아직 입찰 안 했나? 그런 데인데 여기를 이제 복합 청사를 이제 짓겠다고 한 계획이 기존에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종로구청, 종로구의회, 종로보건소, 그 다음에 이제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소방합동청사 막 이런 게 입주를 한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추가로 공공국유지니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몇 개냐 봤더니 한 50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50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큰 집은 아닌 것 같고 청년 정도? 청년들이 뭐 1인 가구 정도 살 집을 넣는 건가? 이건 이제 디테일한 걸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소방서랑 같이 있어. 그다음에 이게 구청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소방서 위에서 이제 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소방관들은 이제 24시간이시니까 당연히 막 불나고 하면 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자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쥐어짜듯 지금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뭐 그 의지는 충분히 느껴지나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자, 이게 보면은 지난 정부 때 연내 공공주택을 이제 9만 호를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24년 기준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연말인데 4,700가구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뭐 내내 막 해봐야 뭐 몇천 개 못 짓고 3년간 막 해봐야 뭐 얼마 안 된다 하면서 이때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공공주택 그렇게 많이 짓겠다고 해놓고서는 뭐 이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바뀌면 또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건 또 별개의 얘기란 말이죠. 왜냐면 지난 정부도 지지난 정부도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계획된 거를 당긴다고 한 거는 2만 호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추가로 신규로 공공주택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플러스입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자, 이 신규 공공주택이 1.5만 호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했어요. 잠깐만. 원래 2만 호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거의 비슷할 정도로 1만 5천 호 플러스 알파니까 거의 2만 호 느낌이잖아요. 지금 적어놓은 거 보면은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수동에 공급도 하고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라고 하니까 벌써 좀 여기 서울 안에 완전 좋은 자리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도 좀 잘 되면 좋잖아요. 자, 근데 봤더니 성수동에 그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그 지금 트리마제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있는 이 서울숲 요쪽 있죠? 여기가 막 제일 비싼 동네들 막 있는데 요쪽에 지금 사진에 가려져 있지만 그 옆으로 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지금 이제 막 재개발하고 있는 초고층 올린다고 하는 동네가 여기고요. 그 위에 여기 그 기동단, 뭐 기동대가 있는 그런 경찰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경찰 기마대가 있어요. 경찰 기마대가 뭐냐면 경찰들 중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안에 경찰 소속의 말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들을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해서 여기에 그 실내 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내 마장.
여기 가면 이렇게 체육관 같이 하나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한 부지로 치면 한 1,600평 정도 되더라고요. 1,600평. 여기 1,600평에다가 계획상으로는 한 400호 정도의 공공주택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지를 옮기는 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잘 정리해가지고 뭐 설계안 뽑고 입찰하고 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위치는 성수역에서 되게 가까워가지고 뭐 위치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공급되는 게 약 400호 정도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출입국 관리소가 어디냐면 이건 목동입니다. 목동 쪽에도 보면은 오목교역이라고 5호선이 있는데 5호선에서 조금 뭐 거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동이니까 위치가 좋죠. 여기에 아주 낡은 그 관청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노후 관청 자리를 이제 뭐 부시고 한 300세대 정도 주택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만 생각보다 물량이 그렇게 대규모의 대단지 느낌은 아닌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엄청 많아서 지금 보면은 1.5만 호인데 예를 든 단지들이 한 300개밖에 안 됩니다. 300호 정도. 광명세무서도 한 3,400개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진짜 끌어모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다 어떻게든 국유지를 최대한 개발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것들 다 모아보니 한 2만 호, 3만 호 정도 되는데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걸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 건지 이게 되긴 되는 건지 이런 상세 계획도 좀 필요하고요. 이걸 보면은 아, 이게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들게 되더라. 자,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 3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면요. 이걸로 이 서울에 지금 사실 뭐 빌라가 모자라고 서울 빌라가 너무 전세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 서울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서울에 아파트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조금 거리가 먼 뭐 집을 공급하는 건 맞긴 한데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갈 사람들이 여기로 갈까라고 생각하면 좀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걸로 만족하기가 참 어렵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그 후보 시절 때 이재명 대통령 그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싱크탱크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주민센터 공공청사 위에다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주민센터 같은 것들이 막 4층, 5층짜리로 지어져 있는데 여기를 뭐 부시고 새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용적률을 많이 주면은 이제 저층은 이제 공공 뭐 그런 주민센터나 이런 걸로 쓰고 위쪽은 또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걸로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럼 안 했던 정책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한 30곳 정도 한 30곳 정도를 선도 사업지로 추진을 했는데 2개 됐어요. 2개 됐고 윤석열 정부 때는 한 10곳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왜냐면 저거 공사비를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위에 보이시죠? 딱 봐도 뭔가 빽빽하죠? 빽빽하고 좀 평수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이제 공공청사니까 모르겠네. 주민센터 위에 살면은 뭐 장점이 있을까? 뭐 단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도심지니까 뭐 청년들 신혼부부 살긴 좋을 수는 있는데 이거 짓는 게 다 돈이다. 거기다가 이런 것들 임대 아파트 짓고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이제 또 주택 도시기금을 또 통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청약 통장에 돈 넣는 거 있죠? 그게 신생아 특례 대출로 막 나가고요. 또 이제 청약도 요즘에 많이 깨고 있습니다. 25만 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더 안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시기금도 부족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또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하고 싶어도 또 돈이 문제라는 것도 걱정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민간 개발을 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공공에서 임대를 못 해주면은 민간에서 민간 자본으로 사람들이 신축을 막 분양받든지 해가지고 그 분양받은 걸 전세나 월세로 막 주면서 오피스텔도 막 분양을 많이 하게 하고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분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전월세를 주면은 이제 전월세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될 텐데 이쪽으로 가는 건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뭐냐
바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 야, 이거 지금 산재 사고 나고 하면은 건설 면허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뭐 이게 물론 이제 산재라는 게 어찌 보면 인명사고기 때문에 인명은 당연히 중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명사고로 뭐 사망사고가 나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나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겠다. 라고 이제 아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 면허 취소라는 거는 그냥 사업 접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인명사고를 안 나게 하고 싶어도 이게 건설사, 저도 옛날에 다녀봤지만 이 건설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설업에 계신 분들이 막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고가 안 나게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안전 뭐 쓰라고 그래도 덥다고 먹고 뭐 이제 막 술 먹고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술 먹고 오고 막 그래서 아침에 막 다 그 음주 측정하고 막 하거든요. 안전화 신으라고 해도 안전화 안 신고 막 운동화 신고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케어를 최대한 해야 되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면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이제는 섣불리 공사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전하게 공사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럼 옆에 감시자를 붙여. 그런 일들 많이 하거든요. 건설 현장 가면 되게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전구를 달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빨간 조끼 뭐 입고 노란 뭐 이렇게 안전봉 들고 누가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저 사람이 전구를 다는 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쳐다보냐?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을까 봐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자? 일종의 감시자 같은 거지. 우리 요게 애가 막 말을 안 들으면 수영장에서 말 안 들으면 옆에 이제 라이프 가드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근로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옆에서 말 들으라고 말 안 들으면 네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감시자를 붙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는 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사를 느리게 하면 됩니다. 뭐냐. 아니, 공사를 천천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자, 오늘 너 전구 10개 달 거 그냥 3개만 달아라. 저 3개 달면은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당 다 줄 테니까 천천히 해. 너 그리고 너 중간에 쉬고 싶으면 쉬고. 네가 만약에 봤을 때 뭐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손을 들어. 그럼 공사 중단할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곳들도 있어요. 돈이 정말 많은 현장들, 뭐 반도체 현장 이런 데들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겁나 많이 들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겁나게 길어집니다. 대신에 안전하게 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안 지어버리는 방법이겠죠.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사고가 안 난다. 자, 속도감 있는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지방공사 등을 포함해가지고 뭐 다수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공동 개발도 좀 하고 뭐 아니면 이제 SH나 뭐 GH, 뭐 LH 등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게 지금 LH가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65%를 뭐 계획도 못 세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주요 사업지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한번 아파트 좀 지어보겠습니다. 뭐 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이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인사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추진하던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째 계획을 못 세웠다라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그나마 희망인데 3기 신도시도 원래 2기 신도시가 하도 그 교통 문제가 심해가지고 3기 신도시는 교통을 먼저 깐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바로 교통 그 어떤 신개념 교통들 뭐 GTX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바로 서울 쏠림 수요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3기 신도시가 되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3기 신도시도 똑같이 교통을 먼저 까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해도 결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교통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없고 뭐 버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자차로 출근해야 되지. 3기 신도시 자차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주가 쉽지 않겠죠. 뭐 누구 뭐 분양받은 사람들은 가긴 가겠지만 일로 잘 안 갈 것이고
그러면은 3기 신도시 자체도 공사가 지금 늘어지고 있지만 입주를 하더라도 교통도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도 하고 LH도 개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책 발표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국유지 개발 계획이 1차가 나왔고 조만간 국토부에서 전반적인 또 이제 통합 대책이 하나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번 상황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공급을 정부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좀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또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